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그 곱분지를 생산 못하는 뭐 원인 중에 꽃더리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꽃더리 현상은 여러분이 겨울철에 2월 달에 전장할 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꽃더리 현상이 올해 발생되느냐 안 되는지.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오른쪽 사진처럼 여러분이 두릅 놓고 자르는 부위가 굵기가 햄베럴리 품종 같은 경우는 직경 8에서 10m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꽃더리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mm보다 굵다. 그러면 수세가 강해서 꽃더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캔베라 농가에 요즘 다니다 보면 저렇게 결과모지가 굵은 막 10mm 이상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꽃들 현상 어떻게 나오냐면요, 개화기 때 저온으로 나옵니다. 즉 우리가 포도꽃이 폈을 때, 내 밭에 포도꽃이 피었을 때 그때 최저 온도가 새벽 5시, 6시 최저 온도가 12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12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포도가 그 암술이 가운데 아래에 있고 수술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 떨어진 게 수분이 됐다 표현하고요, 수분이 된 것이 화분간이 신장을 하려면 최저 온도가 12도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온도가 낮게 되면 화분간이 신장을 안 해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기상불량에 의해서 꽃들이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월 달에 2월이나 3월 초에 그 하우스에서 천창이나 측창을 내리실 때, 내가 개화기 때 만일 최저 온도를 12도 이상을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그 내리는 시기를 늦추셔야 됩니다. 따라서 남원 지역에서 만일 내가 이중 하우스가 아니고 일중 하우스라면 측창이나 천창을 내리는 거를 저는 3월 10일 이전에 내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3월 11일 이전에 내리면 싹이 빨리 터서 생육이 빨라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개화기 때 가서 최저 온도가 안 돼서 꽃더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늦게 3월 10일 이후에 천창이나 측창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꽃이 만개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면 포도알이 그 노란 두부콩 정도 크게 됩니다. 그때 꽃 떨어진 자리에 약간 그 하얗게 색이 보일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백화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백화 현상이 오면 농가들께서는 대부분 꽃더리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백화 현상이 왔을 때 꽃더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 백화 현상이 녹색으로 변해서 생장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 현상이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포도나무를 막 흔들어 보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게 백화 현상이 심하게 왔으면 1차적으로 수세가 강한 밭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세가 강하더라도 백화 현상이 왔다가 다시 정상으로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백화 현상이 왔다고 포도나무 흔들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켜봅니다. 그때 지켜보고 나서 그러면 백화 현상이 없어지고 만일 녹색으로 가면은 포도알이 굵어질 것이고요. 아마 백화 현상이 심하게 와서 그게 수정이 안 됐으면 그것이 꽃더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농가께서 포도알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께서 포도알을 키우는데 많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알이 크게 되면 상품성이 높아지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캔베럴리 품종에 있어서 어떻게 포도알을 키우냐? 제가 보면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나중에 2차 비대를 할 때 포도알을 굵어지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포 분열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꽃 피기 전에 꽃송이 다듬기 하실 때 대략 어깨송이 하나만 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어깨송이를 포함해서 직경을 한 3개 정도 따는 게 3개 정도 따는 게 포도알에 있어서 수정 후에 포도알의 세포 분열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요, 만일 수정되고 나서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어떤 송이는 포도알이 100개 남아있고 어떤 거는 130개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수정하고 나서 대부분 알 쏟기를 언제 시작하시냐면요, 보통 6월 말쯤에 시작을 하십니다. 꽃 피고 나서 2주나 3주 있다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2주나 3주 동안에 어떤 송이는 포도알이 100개 있었고 어떤 거는 130개 있었고 어떤 건 100개 있었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약 꽃 피고 나서 2주나 3주 동안 그 포도알이 양분을 먹는데 130개의 포도알이 있는 송이보다는 100개 있는 송이에 있는 포도알이 양분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세포 분열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꽃 피고 나서 세포 분열은 꽃 피고 나서 약 3달 동안 합니다. 그 기간에 포도알을 누가 가능하면 빨리 적게 남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 세포 분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깨송이를 포함해서 3개 정도의 직경을 속관하게 되면 포도알을 보다 좀 적게 남겨서 세포 분열을 많이 시켜서 2차 비대기 때 포도알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색 불량입니다.
캔베라리 품종에 있어서 당도도 이제 안 오는 것도 이제 당이 안 올라서 결국은 착색 불량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이 왜 안 올랐냐? 결국은 농가가 착색기 위해 물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내 밭에 물을 주지 않으면 광합성이 적게 되고 광합성이 적게 됨으로써 당이 안 오르고 당이 안 오르니까 착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좀 더 물을 더 안 주게 되면 과육이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일반 포도원의 밭인데요. 이 부직포 같은 거로 비닐이 들어있는 부직포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런 땅에서 이렇게 금이 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밭은 물을 진짜 많이 안 준 겁니다. 왜냐면 보통 밭은 적당하게 물을 주면은 비닐을 덮어놓으면 금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에서도 만일 금이 갔다면 그 밭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안 준 겁니다. 그 결과로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착색이 안 된 캔베럴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을 안 주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바르당 한 10톤에서 15톤 물을 꼭 주시면은 여러분이 포도알도 좀 더 굵어지고 색도 잘 오고 당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가분들께서 포도농사를 하시면서 포도농사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농가분들한테 한번 좀 기본에 충실하셨는지를 꼭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했는지 그 기본이 그냥 뭐냐? 제가 보면 송이 크기, 그다음에 관수량입니다. 그래서 송이 크기는 여러분께서 캔베라리 품종에 있어서는 보통 5kg 상자에 12송이나 또는 13송이 정도. 그럼 대략 400g, 한 380에서 400g 정도의 송이로다가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수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 이후에는 누가 물을 얼마 줬냐고 만일 질문을 받게 되면은 옛날에 통상 이렇게 표현들 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뭐 저는 5일마다 물을 한 번 줍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줍니다 하면서 한 번 줄 때 3시간 줍니다. 5시간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농가마다 내가 1시간을 준다고 해도 이 동일하게 물량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에 표현하실 때는 물은 저는 뭐 5일 간격으로 300평에 10톤의 물을 줍니다. 또는 15톤의 물을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품질 향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올해에도 이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의 이제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농사를 잘 하셔서 가을 정도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